소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되도록 적게 먹어야 한다, 혈압에 안 좋다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물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부족해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과도한 섭취만을 경계하면서 부족함의 위험성은 쉽게 지나치곤 하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도 싱겁게 드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붓고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숙면을 못하거나 뱃살이 잘 빠지지 않아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독일에서 수십 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느꼈던 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도 왜 몸이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할까?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기본적인 데 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습관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뱃살, 혈당, 숙면, 피부 건조, 변비까지 그 모든 문제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소금물이 풀어주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한동안 물을 의식적으로 많이 마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 물을 많이 마시면 뱃살이 빠진다는 말을 믿고 하루에도 몇 리터씩 억지로 들이켰죠. 그런데 기대했던 효과는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은 여전히 붓고 낮에는 쉽게 피로해졌으며 밤이면 화장실에 자주 가느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염식 식단도 병행했지만 오히려 몸이 더 무기력해지고 혈당도 들쭉날쭉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니라 소금의 부족으로 무너진 균형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 진료했던 많은 환자분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환자분들 중에는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밤마다 화장실에 여러 번 간다, 뱃살이 줄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저염식과 물 많이 마시기였고, 그 결과는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겉으로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계속 피로하거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잠을 잘 못 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물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물과 전해질이 함께 균형을 이뤄야 건강하게 기능합니다. 소금, 그 중에서도 나트륨은 세포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물만 마시고 소금이 부족하면 세포는 여전히 목마른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숨은 탈수라고 부르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균형이 무너졌을 때 아무리 열심히 건강을 관리해도 원하는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라는 작은 습관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전환점을 줄 수 있을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숨은 탈수 상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건강을 흔들고 있는지를 진료실에서 자주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소금 부족이라는 공통된 원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혈액순환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0.9% 정도의 염도를 유지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이 수치는 병원에서 수액을 맞을 때 사용하는 생리식염수와 동일한 농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부족해지면 혈액 속 염분 농도가 낮아지고 이는 곧 혈액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뇌, 피부,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면 어지럽고 쉽게 피로해지며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피부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면
피부가 푸석하고 가렵거나 창백해 보이게 되죠. 근육으로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결국 온몸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식욕을 높이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장에서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금을 붙잡으려 하고 뇌에서는 소금을 더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배고픔을 더 자주 느끼게 되고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더 찾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몇몇 연구에 따르면 짧은 기간 동안 극단적인 저염식을 한 경우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뱃살이 더 쉽게 쌓이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소금은 줄여야 한다는 명제가 얼마나 단편적인 접근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확인해 온 사례와 함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던 사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진료하던 중 만난 75살의 할아버지, 이름은 한스 밀러였습니다. 이분은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복부 비만으로 인해 늘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식사를 줄이고 운동도 해보셨지만 혈당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밤이면 맥주와 감자튀김을 찾는 습관을 끊기 어려워하셨죠. 그런 한스 씨에게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식사 전에 마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3달 정도 지나고 나니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식욕의 안정이었습니다. 밤마다 맥주를 찾던 욕구가 줄었고 무엇보다 공복 혈당이 한결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빠지지는 않았지만 허리띠가 한 칸 줄어들 만큼 뱃살이 줄었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따뜻한 소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식사 전에 따뜻한 물이 위에 들어가면 위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뇌에 포만감을 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에 소금이 더해지면 나트륨이 물과 함께 빠르게 흡수되어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뇌가 보내던 뭔가 부족하다, 더 먹어라는 신호를 차분히 가라앉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소금 속 미네랄이 인슐린 기능을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인슐린은 세포문을 열어 포도당이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전해질, 특히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신호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혈당이 쉽게 요동치게 됩니다. 결국 소금물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굶거나 식욕을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대사 균형을 먼저 회복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뱃살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한스 씨의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스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뱃살도 중요하지만 나는 밤마다 깨는 게 더 힘들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 여러 번 눈을 뜨고 화장실에 가느라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시죠. 새벽마다 시계를 보며 다시 잠들기를 기다려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처럼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낮 동안의 활동력 저하, 집중력 감소, 기분 변화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역시 소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전해질 균형이 맞아야 뇌와 신경이 잔잔하게 가라앉고 숙면에 들어가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은 단지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뇌와 신경이 필요로 하는 전해질을 부드럽게 공급해주면서 긴장을 풀고 수면 진입을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수면 클리닉 연구에서도
전해질 균형이 잘 맞아야 깊은 수면 단계인 REM 수면과 NREM 수면이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진료 현장에서 이런 경험담을 자주 듣습니다. 밤에 덜 깨게 됐다. 아침에 눈 뜰 때 머리가 덜 무겁다. 낮에 졸음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물론 사람마다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작은 습관이 우리 몸의 신경계와 수분 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나치게 저염식을 유지했던 분들 중에는 오히려 수면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저하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하루의 마무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조용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숙면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피부 건조와 변비입니다. 특히 겨울철만 되면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가 금방 푸석해지고 하루하루 배변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문제 역시 단순히 수분 부족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 물이 제대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속은 여전히 마른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자석 역할을 합니다. 세포 내로 물이 흡수되기 위해선 일정한 농도의 전해질이 있어야 하고 장 속에서도 수분이 머무르기 위해선 나트륨이 있어야 하죠. 이 균형이 깨지면 피부는 겉으로는 물이 닿아도 속은 마르기 쉽고 대변도 딱딱해져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분비와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수분을 붙잡아 두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는 쉽게 푸석해지고 장 운동도 둔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단순히 물 섭취만 늘린 경우보다 전해질 균형을 함께 조절했을 때 피부 수분도와 장 기능이 더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 후 마시는 이온 음료에 나트륨과 칼륨이 들어있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이온 음료는 당분 함량이 높아 일상적으로 자주 마시긴 어렵지만 그 원리를 집에서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따뜻한 소금물 한 잔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수분을 무작정 많이 마시기보다는 그 물이 몸속에서 흡수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아주 사소하지만 분명한 변화, 바로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피부, 장, 수면, 혈당까지 다양한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소금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막상 선택하려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소금은 정제염입니다. 99% 이상이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생적이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미네랄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건강관리용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리에는 무난하지만 전해질 균형 회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천일염입니다.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얻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제조 방식이나 원산지에 따라 품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검증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암염이나 죽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암염은 수백만 년 전 바닷물이 땅속에서 결정화된 것으로 풍부한 미네랄과 특유의 맛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고기 요리에 자주 사용됩니다. 죽염은 우리 전통 소금으로 대나무통에 천일염을 넣고 고온에서 구워 만들어집니다. 불순물이 줄어들고 미네랄 함량이 높아져 약용으로도 오랜 시간 활용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핑크솔트도 눈에 띄는 선택지입니다. 철분 등 미네랄이 들어있어 분홍빛을 띠며 예쁜 색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성분을 잘 확인하고 섭취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소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품 포장지에서 중금속 검사, 방사능 검사, 식약처 인증 등의 문구를 꼭 확인하시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 보여도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어떤 소금을 선택할지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얼마나,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진짜 효과를 끌어내는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걸 알게 되면 더 많이, 자주 하려고 하시는데 소금물은 오히려 적당히, 작게, 천천히가 기본 원칙입니다. 먼저 농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따뜻한 물 200ml의 소금 한 꼬집 약 0.3g 정도가 적당합니다. 티스푼으로 따지면 5분의 1도 안 되는 소량입니다. 마셨을 때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밍밍한 물에 살짝 짠기가 감도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짜다고 느껴지신다면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꼭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수분과 전해질을 잃은 몸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은 세포를 깨우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하는 스위치가 됩니다. 특히 머리가 무겁거나 아침부터 피곤한 분들에게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20분 전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위를 부드럽게 자극해 과식을 막아주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숙면을 위해 드시려면 잠자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뇌와 신경을 진정시켜 잠드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심장질환, 신장질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땐 무조건 적은 양으로 몸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 그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우리 몸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뱃살 관리, 혈당 안정, 숙면, 피부 건조, 변비까지. 단순한 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소금이라는 열쇠를 통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 것, 이제 조금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한 잔이 모든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해주는 기적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균형이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과의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소금물을 마셨을 때 여러분이 느끼게 될 가장 큰 변화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조용한 전환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천천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관찰해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진료하고 있는 내과의 김성일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